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근데 그걸 써보고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아직도 조금 미스테리는 그게 정말 이게 유도가 돼서 잠이 든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그냥 잠을 잔 건지 ASMR을 속삭임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고 그게 왜 숙면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원장님, 네. 제가 유튜브에서 이뻐지는 주파수 찾아듣다가 오. 이 불면증에 관한 주파수 영상을 찾게 됐어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600만이 넘더라고요. 600만? 네. 와, 부럽다. 엄청난 영상인가 봐요. 뭐가 나오나요? 조회수를 보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아, 힘든 사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 네. 진짜 이 영상 하나로 해결이 가능한 걸까요? 영상 하나로 어떤 영상일까요? 이게 진짜 궁금한데. 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상들이 어떤 의도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불면증 있는 분들 이거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불면증 그러면 잠 안 오는 것만 불면증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불면증은 그렇게 좁은 범위는 아니에요. 잠이 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 기본적으로는 30분 이상 걸리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오래 걸리는 분들은 2시간 이상도 겪으시니까, 그리고 자긴 잤는데 뭔가 깨운치 않으신 분들, 선잠 자는 느낌 드시는 분들, 아니면 너무 일찍 확 깨버려서 그 다음 잠 안 오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ASMR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냥 이렇게 속삭여주는 거 아니에요? 속삭여주는 거? 근데 속삭이기만 해서 잠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SMR을 속삭임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고 그게 왜 숙면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ASMR은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이걸 ASMR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소리를 통해서 좋은 반응을, 환각적인 반응 혹은 뭐 기분 좋은 감정,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모든 것들을 ASMR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뇌파를 결국은 자극을 해서 내 뇌파를 잠자기 좋은 상태 혹은 잠자고 있는 상태로 빨리 유도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상 자체가 우리가 뇌파가 어떤 뇌파들이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잠자기 전에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잠 자야지 이렇게 눈 감고 있지만 잠이 깨어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나오는 파는 알파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알파파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가 비교적 빠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8에서 13Hz 정도 주파수 빈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그냥 누워서 잠을 청하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알파파가 세타파란 걸로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게 한 4에서 7Hz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얕은 수면에서 이제 점차 깊어지려고 하는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세타파를 쭉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델타파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때가 일반적으로는 한 0.5에서 2Hz 정도의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는 파동을 가지는 뇌파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깊은 수면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숙면 델타파 2Hz 뭐 이런 식으로 딱 잡아놓고 있는 거는 너 깊은 수면은 가게 해줄게,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이제 베타파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보통 한 15에서 40Hz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집중해서 회사 생활하면서 일하시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거의 베타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난리 한번 내보겠어. 초고도 집중 상태가 되면 이제 그때 감마파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일상에서 뭐 그렇게까지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40Hz 이상 나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바이노럴 비츠라는 게 있어요. 이 ASMR에서 추구하는 거는 사실 요즘 연구되고 있는 바이노럴 비츠라는 개념을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는 양쪽 귀라는 뜻이에요. 오럴은 귀. 그래서 양쪽 귀로 효과를 얻는다, 소리를 들려줘서 숙면을 유도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왜 양쪽 귀여야 돼가 중요하잖아요. PD님은 우리 몸에서 귀가 왜 2개인지 아세요? 균형을 위해서? 균형? 어떤 균형?
달팽이관 고장나면은 이렇게 네. 중심을 잃는다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것도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라고 하는 거는 달팽이관으로 대표되는 소리를 듣는 게 있는데, 지금 PD님 말씀하신 전정기관, 어지러움과 관련된, 균형과 관련된 건 전정기관인데, 청각기관만 얘기를 해보면 달팽이관에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송 PD 딱 질렀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방향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그게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의 정도, 강도 뭐 이런 것들과 위상차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것들, 이 귀가 듣는 거와 이 귀가 듣는 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 차이를 활용해서 우리 몸은 감각을 받아들여서 여기쯤 있겠구나라고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 두 개는 각각의 다른 감각들을 받아들여서 뇌에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이노럴 비트라고 하는 것도 원리가 양쪽에 다른 주파수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각 주파수의 차이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거를 그 주파수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게끔 추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강요하는 주파수를 양쪽으로 똑같이 들려줬을 때 튜닝이 되는 것보다 그 차이를 입력해서 따라가려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훨씬 더 정밀하고 완성도가 높게 주파수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의학적 배경을 가지고, 어떤 ASMR이 됐던 어떤 자극이 됐던 어떤 뇌파를 동조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발전된 형태로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그 뇌파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들려준다고 인지하는 건 뇌가 인지하는 거잖아요. 뇌가 인지하는 거죠. 근데 귀의 양쪽에 다른 걸 들려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쪽 귀는 310을 들려주고 왼쪽 귀는 300Hz를 들려주면 그 차이는 10Hz라고 하는 걸로 뇌가 동기화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세타파 같은 헤르츠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1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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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Hz 이런 식으로 뇌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파수가 10Hz 정도로 튜닝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우리가 자는 상태로 유도할 수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2Hz라는 델타파를 얻고 싶다면 양쪽에 2Hz만큼 차이가 나는 소리를 계속 들려줘서 그 효과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데 실제로 이 불면증 주파수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혹시 PD님 세대가 맞나 모르겠는데, 사실 저 때 처음에 나왔었는데 MC 스퀘어라는 제품을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어떤 부잣집 아이가 쓰고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빌려서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것들의 태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게 원리가 뭐냐면, 그때 사실 원리도 저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원리를 보면 이런 알파파와 세타파를 들려주는 거예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그 삐리삐리삐리삐리 뭐 이래요, 소리가.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잠을 내가 숙면을 취하는 모드를 틀면 세타파를 들려주는 거예요. 잠들어라, 잠들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삐리리리가 잠들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근데 그걸 써보고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아직도 조금 미스테리는 그게 정말 이게 세타파가 유도가 돼서 잠이 든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그냥 잠을 잔 건지 사실 그때도 구분을 못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ASMR에서 정밀한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줬을 때, 양쪽에 들어갔을 때 바이노럴 비치의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으시듯이 핸드폰을 놓고 그냥 양쪽 귀로 이어폰 없이 들었을 때는 그 한 주파수만 나오는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 녹음 자체도 오른쪽 왼쪽이 다른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고 듣는 사람도 양쪽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서 듣고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충분히 날 정도의 헤르츠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유도를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이미 입증이 돼가고 있는 거죠. 원장님, 근데 이 ASMR 제가 보다 보니까 네. 뭐 장작불 소리, 빗소리, 그냥 좀 자연에 관련된 소리가 많더라고요. 많죠. 그렇게 자연의 소리로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안정을 좀 더 추구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작분 소리는 아무래도 조금 느린 델타파에 가깝기 때문에 그 소리의 효과를 보는 분들은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동기화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주파수를 듣는 것 자체는
아주 탁월한 효과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면 크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도해 보실 만은 한 것 같아요. 나한테 맞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면 그걸로 충분한 효과가 있는 거지, 먹는 약에 준할 정도의 뚜렷한 효과를 낸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주파수들, 뭐 클래식이 됐던 이런 거 통해서 잠자는 데 처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애써서 잠이 들었는데 깨버리는 걸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면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극초반에는 얕은 수면이기 때문에 감각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잠을 이미 어렵게 들었는데 열려있는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들어버렸을 때 오히려 어렵게 든 얕은 수면 상태에서 확 깨버리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득이 더 크고 실이 더 큰지를 개개인별로 고민 한번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면 제가 좀 보시다시피 AI 같은 왕티잖아요. 적당히 만든 ASMR 영상 소리 듣는 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댓글 보면 간증 후기가 넘쳐나던데요. 아, 정말요? 네. 한번 볼까요? 근데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저는 그래도 아마 이분이 잠이 올 때가 돼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예. 주파수는 별로 큰 효과는 없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치료를, 환자분들 불면증 환자 치료를 해보면 이럴 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시기, 어떤 날에는 평소 같지 않게 잠이 잘 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개연성 있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느 날은 효과가 너무 좋은데 어느 날 효과가 너무 없어요. 이거 자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곧 치료까지 인정하기는 저 같은 의사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 친구처럼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위로 정도 받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고 싶어요. 약간 우리 물리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저주파 치료 같은 거 받아보시잖아요. 이게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기분 별로 안 좋게 불쾌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저주파의 부드러운 소리 들려줬을 때 그게 좀 더 편한 분들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곧 수면 효과다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있고 내 마음이 편하다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리가 단단해지는 거, 머리가 너무 평소에 힘드셨던 거 아닐까요? 머리 두통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머리 터질 것 같다고 하시는데 터지면 안 돼요. 그 전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댓글 보면은 좀 걱정하는 게 이제 요즘 수면 어플 과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 초창기부터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서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똑같은 사람이고 제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매일매일이 달라요, 점수가. 어느 날은 저보고 100점이래요. 어느 날은 90점이다. 어느 날 7...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어플은 그냥 아주 참고 목적 정도, 그냥 그날의 운세 같은 느낌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목적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역시 수면 당황 검사 받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ASMR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해 봤고 들어도 봤고 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그대로 불면증 환자가 적용해서 잠이 바로 온다라고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의사들도 시도하고 있는 단계니까. 하지만 적절한 ASMR이 나한테 맞고 내가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으세요.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소리를 듣는 거는 잠이 힘들게 든 다음에 수면을 망칠 수 있으니까 정말 수면 중에 혹시 깼을 때 들리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부드러운 음악 정도를 가볍게 조용하게 들으시는 정도를 권하고 싶어요. 주변에 보면 뭔가 좋다는 음식 ASMR으로만 해결하려고 너무 힘들게 노력은 하시는데 시원하진 않아서 치료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불면증은 어떤 병보다 치료 시기가 중요해요. 놓치면 만성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이 영상 공유하시고 알려주셔서 치료 시기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잘 자요.